제사장 가족들의 여행. 파리에서의 첫날. 민수 가족은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파리. 아이들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신이 났습니다. 와, 여기가 파리야? 에펠탑 보러 가자. 하지만 지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전화해 봐야겠어. 지금? 한국은 밤중일 텐데. 그래도 잘 계신지 확인하고 싶어.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지혜는 시어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순자 여사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지혜야, 도착했구나. 네, 방금 호텔에 도착했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그래, 잘 잤어. 걱정 마라. 사실 순자 여사는 버스 안에서 전화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각도를 조절해서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불편한 거 없으세요? 식사는 하셨고요? 다 했어. 너희나 잘 놀다 와. 나는 괜찮으니까. 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지혜야. 전화를 끊고 나서 지혜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피곤하셔서 그런 거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혜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행 첫 3일. 첫 3일간은 순조로웠습니다. 가족들은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개선문 등을 돌아다녔습니다. 엄마, 사진 찍어줘. 할머니한테 보내드릴 거야? 응.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 매일 저녁, 지혜는 순자 여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항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와, 에펠탑이 정말 크구나. 어머니, 다음에 꼭 같이 와요. 그래, 그러자. 하지만 사실 순자 여사는 이미 강원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조용한 곳을 찾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배경 소리로 위치가 들킬까봐. 사진도 보냈습니다. 집에서 찍어둔 사진들을 하루에 몇 장씩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응, 드라마 보고 책도 좀 읽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4일째 연락 두절. 여행 4일째 아침. 지혜가 평소처럼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어머니가 안 받으시네. 아직 주무시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머니는 항상 새벽에 일어나시는데. 1시간 후 다시 전화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전화 주세요. 하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점심때도 저녁때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상해. 어머니가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 혹시 핸드폰 배터리가 나간 거 아니야? 그래도 이건 너무 이상해. 지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일째 불안의 증폭. 5일째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수도 이제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나도 그게 걱정이야.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전화해봐. 민수는 한국에 있는 경비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비 아저씨? 미안한데요,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래요? 무슨 일인데요? 우리 집에 가서 어머니 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서. 네? 어머니가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경비 아저씨는 즉시 민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6일째 최악의 발견. 경비 아저씨는 민수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경비 아저씨예요.
계세요?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한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비밀번호가 있어야겠어요? 네, 비밀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집안에 확인 좀 부탁해요. 경비 아저씨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경비 아저씨는 탁자 위에 흰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경비 아저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거 무슨 편지가 있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경비 아저씨는 중요한 편지 같아서 알려주었습니다. 무슨 편지예요? 읽어주세요.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다. 경비 아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너희는 나를 찾고 있을 것이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걱정하게 해서 더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떠나야 한다.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난 6개월간 나는 병원을 다녔다. 너희는 몰랐을 것이다. 어떻게든 숨기려고 애썼으니까. 췌장암 말기. 의사는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다. 나는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았다. 너희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특히 지혜와 아이들이 내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너희가 여행 가 있는 동안 조용히 나만의 길을 가기로. 찾지 마라. 나는 아름다운 곳에서 평화롭게 갈 것이다. 민수야, 너는 정말 훌륭한 아들이었다.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다. 지혜야, 너는 내 딸이었다. 정말 고마웠다. 서연아, 준호야, 할머니는 너희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마이너스 엄마, 할머니,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5장 절망의 귀구. 파리에서의 악몽. 파리 시간으로 새벽 2시. 민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민수는 전화벨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여보세요. 큰일 났어요. 경비 아저씨의 떨리는 목소리. 무슨 일인가요? 할머니가 편지를 남기고 사라지셨어요. 네, 무슨 소리인가요? 지금 민수씨 집에 와 있는데 할머니가 안 계세요. 대신 편지가 있어요. 그게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경비 아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6개월에서 1년. 조용히 떠나겠다. 전화를 듣던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지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지혜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경비 아저씨시? 경비 아저씨가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혜는 전화를 들으며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경비 아저씨는 편지 사진을 보냈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지혜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던 아이들이 깨어나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긴급 귀국.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항공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장 빠른 한국행 비행기로 바꿔주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다행히 그날 오후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짐을 챙기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한국 가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할머니 어디 아파요? 지금은 말하기 힘들어. 나중에 설명해 줄게.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 지혜는 계속 시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받으세요. 민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왜 혼자 결정하셨어요? 왜 우리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비행기 안에서 12시간의 비행. 민수와 지혜에게는 12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괜찮으시겠죠? 서연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을 거야. 하지만 지혜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지혜는 계속 자책했습니다. 어떻게 몰랐을까? 6개월 동안 어머니가 혼자 그 고통을 견디셨는데 어머니의 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체중 감소, 식욕 부진, 자주 아픈 표정. 나는 뭘 한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데. 민수도 괴로웠습니다. 엄마, 평생 혼자 고생하시더니 마지막까지 혼자 가시려고. 엄마를 혼자 두고 여행을 떠나다니. 나는 무슨 자식이야.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민수와 지혜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수색 시작. 경찰에는 실종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기록도 확인했어요. 정말로 어머니는 6개월 전부터 대학병원 종양내과를 다니셨네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실종자의 최근 사진과 특징을 알려주세요. 민수는 어머니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키 158cm, 체중 약 45kg, 은백색 단발머리. 평소에 자주 가시던 장소가 있나요? 집 근처 공원 정도요. 멀리는 잘 안 다니셨어요. 알겠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시간 후 CCTV 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여행 떠난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순자 여사가 작은 가방을 들고 아파트를 나서는 모습,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버스에 오르는 모습. 이 버스는 서울역 방면으로 가는 버스입니다. 서울역? 네, 거기서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역 이후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 이틀이 지나자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72세 할머니, 가족 여행 중 유서 남기고 실종. 췌장암 말기 판정 받은 할머니, 짐이 되기 싫어 홀로 떠나. 뉴스를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수색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어머니 찾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를 꼭 찾아야 합니다. 온 나라가 순자 여사를 찾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지혜의 발견. 수색 3일째. 지혜는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단서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 서랍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옷가지들,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봉투가 있었습니다.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지혜에게. 너는 내가 낳은 딸은 아니지만 내 진짜 딸이야.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내 눈에서 나와 같은 외로움을 봤다. 우리 둘 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혼자가 된 여자였지. 하지만 서로를 만나면서 우리는 다시 완전해졌어.
너에게는 엄마가, 나에게는 딸이 생겼으니까. 지혜야, 7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 너와 함께 요리하고 이야기 나누고 웃었던 모든 순간이 내 인생의 보물이야. 내가 아파하는 모습을 네가 보는 게 제일 싫었어. 내가 일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나까지 간병하는 모습.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졌어. 그래서 이 선택을 했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탁이 하나 있어.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서연이와 준호에게 할머니는 행복했다고 전해줘. 정말로 너희와 함께한 7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민수를 잘 부탁해. 우리 아들은 강한 척하지만 속은 약해. 내가 있어서 엄마는 안심이야. 고맙다, 내 딸아. 사랑한다.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를 읽은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때 지혜는 서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들, 6개월치의 진료 기록, 그리고 가장 최근 날짜의 기록. 지혜는 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제6장 반전의 시작. 충격적인 진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재진단 결과 보고서. 오진 확정. 췌장암 아님. 양성 종양으로 재진단. 수술 가능. 날짜는 여행 출발 2주 전. 이게 무슨. 지혜는 서류를 들고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여보, 여보, 이것 봐. 민수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래? 이것 좀 봐요. 어머니가.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진, 암이 아니라고? 양성 종양? 어머니는 살 수 있어요. 수술하면 완치된대요.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머니는 자신이 죽어간다고 믿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민수는 즉시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대학병원 종양내과입니까? 최순자 환자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데요. 병원의 설명. 종양내과 담당 의사와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네, 최순자 환자분. 기억합니다. 의사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처음에는 췌장암 말기라고 하셨다가 나중에는 양성 종양이라고.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 진단 시 영상 판독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류요? 네, 췌장 부위의 종양이 영상에서 악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 그것은 양성 종양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네, 수술로 제거하면 완전히 회복 가능합니다. 성공률은 95%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한테 연락을 안 하신 겁니까? 연락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하지만 환자분께서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편지도 보냈는데. 민수는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책상 위 우편물 더미 속에서 병원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개봉하지 않은 편지. 이걸 못 보신 거야. 환자분께서 마지막 진료 후 재진단 결과를 듣기 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마도 처음 진단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민수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죽어간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제발, 수색의 강화. 이 사실을 안 가족들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어머니를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경찰도 수색을 강화했습니다. 환자분이 가실 만한 곳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고향, 추억이 있는 장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고향, 강원도. 강원도입니다. 어머니 고향이 강원도 산골 마을이에요.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지명은 어머니가 말씀을 잘 안 하셔서 어머니 주민등록상 본적지를 확인해 봅시다. 곧 본적지가 확인되었습니다. 강원도 군면 리. 바로 출발합니다. 언론의 추가 보도. 그 사이 이 사건의 반전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실종 할머니 사실은 암이 아니었다. 오진으로 죽음을 준비한 할머니. 실제로는 완치 가능. 전국이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할머니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살 수 있는데 어떻게? SNS에서는 해시태그 순자 할머니 찾기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공유하고 제보를 독려했습니다.